오늘은 95페이지 성행동과 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뇌의 과학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지식의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읽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간간히 제가 아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시작해 주세요. 네. 인간 행동의 중추는 뇌다. 인간의 모든 상호작용, 기억, 판단, 행동은 뇌에서 나온다. 1.4kg 무게의 뇌 속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 신경세포를 지지해주는 교세포가 수천억 개가 있으나 이들의 역할은 계속 연구 중이다. 신경과학에서 보는 성욕은 성행동을 공상하거나 수행하게 하는 행동적 욕망이다. 성적 흥분은 성행동을 하기 위해 인체를 준비시키는 자율신경계의 생리적 과정이다. 두 과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수가 많아 구별하기 어렵지만 엄연히 다른 과정이다. 성욕은 남자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여성에서는 에스트로겐 분비에 의해 시작된다. 성적 흥분은 대뇌피질로 하여금 시상하부로 신호를 보내어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선축을 통해 고환이나 난소에서 성호르몬을 분비하게 한다. 네, 그래서 2차 성징이 발달할 때, 2차 성징이 생길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성선축을 통해 남학생들은 고환에, 여학생들은 이 자궁 난소에 성호르몬을 내려보내서 이제 막 분비케 하죠. 다음. 네. 뇌구조와 기능. 대뇌는 기능면에서 계통 발생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즉, 뇌관, 변연계, 심피질 등이다. 이 중 변연계가 성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모든 뇌세포들이 동원되지 않는다. 필요한 부분만 일을 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 뇌에서 심피질, 특히 전두엽이 크게 발달하여 있다는 것이다. 전두엽이 인간의 인격을 나타내며 하부 구조인 변연계, 감정, 본능을 통제한다. 이로써 동물과 다른 인간적인 특징, 즉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뇌관 나오는데 잘 모르시죠? 뇌관. 네, 나중에 이게 보실 때 영상에 사진 좀 띄워드릴게요. 뇌관은 여기 책 96페이지 위쪽에 보면 이 측두엽 그 옆쪽에 무슨 이렇게 굵은 그 선이 쭉 올라가고 있죠? 네. 네, 그쪽 라인인데 중뇌, 교뇌, 연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나중에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네. 읽어주세요. 뇌관,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구조로 보호를 위해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 뇌관은 호흡, 심장 기능, 혈압, 체온 등 기본적인 생명 활동의 중추이다. 때문에 여기가 손상되면 매우 치명적이다. 척수와 연결되는 부위로 계통 발생학적으로 파충류의 뇌에 해당된다. 변연계, 변연계는 뇌관과 피질 사이에 있다. 계통 발생학적으로 고피질이라 하여 고등 포유류에 있다. 이는 고등 동물 포유류가 보이는 행동을 관장한다. 즉, 후각, 본능, 성, 식사행동, 공격성, 소속 욕구, 감정, 쾌감 및 불쾌감, 분노, 공포, 동기, 애착행동, 기억, 학습의 중추이다. 인간에서는 변연계는 감정 관련 연상 영역과 연결되어 기억의 생성과 변형에 관계하며 감각 경험과 기억된 경험에 감정적 무게를 더하는 일을 수행한다. 변연계를 구성하는 뇌 구조들은 시상하부, 해마, 편도, 전대상 피질, 후신경구, 뇌궁, 중격, 측좌핵, 유두체 등이 포함된 구조이다. 변연계와 연결된 인접 구조들에는 즉 전전두엽 내측 하부, 중뇌, 뇌하수체, 섬엽 등이 있다. 변연계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시상하부는 내분기계 및 자율신경계 중추로서 먹기, 마시기, 성행위 등 모든 자율신경계 기능에 관여한다. 이러한 기능은 모두 분노, 쾌락 등 감정 반응과 기억의 중추들인 변연계 구조들과 연결되고 성인지와 판단에 관련되는 전두엽과도 연결된다. 변연계는 고통을 피하게 하며 쾌락 경험은 반복하게 만든다. 성적 쾌감은 편도, 해마, 시상하부, 대상회 등 주로 변연계에서 온다. 이는 모든 포유류에서 공통적이다.
성적 흥분은 부교감 시경계의 흥분으로 성기의 혈관 확장, 심장 박동 증가 등을 수반한다. 오르가즘과 특히 남자의 사정은 교감신경계의 기능으로 공포 같은 외부 자극에 대해 다수의 뇌 기능을 정지시켜 마음을 성행위에 집중시킨다. 감정은 변형계를 통해 편도를 자극하여 발기, 성욕, 쾌감, 성교의 기억의 회상, 그리고 오르가즘을 야기한다. 편도에 아편형 수용체가 많아 엔도르핀과 관련된 쾌감을 야기한다. 편도는 시상, 시상하부, 뇌관, 측좌핵 등과 연결되어 쾌감에 관여한다. 또한 페로몬을 감지하는 후각과도 연결된다. 미주신경은 성적 흥분과 오르가즘을 내장으로 전달하는 데 관여한다. 네, 이어서 되뇌피질. 되뇌의 가장 겉 부분으로 심피질이라고 한다. 발생학적으로 최신의 체상부 구조로서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 외계로부터의 정보와 신체 내부 그리고 다른 뇌 부위로부터 정보를 받아 인식하고 기억, 언어, 사고, 감정, 움직임 등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뇌신경세포의 70%가 있다.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두개골 내에서 최대 면적을 갖기 위해 그리고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주름진 구조로 되어 있으며 위치별로 기능이 국지화 또는 특수화되어 있다. 심피질은 크게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 후두엽으로 나뉘어져 있다. 중앙구가 전두엽과 두정엽을 구분하고 축구가 전두엽과 축두엽을 구분한다. 되뇌피질이 손상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정신적 혼란이 오거나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사지운동과 신체 감각면에서 우뇌는 신체의 왼쪽을, 좌뇌는 신체의 오른쪽을 담당한다. 전반적으로 좌뇌는 언어와 시간적 정보 처리에 우세하고 우뇌는 감정과 동시적 정보 처리에 우세하다. 예를 들면 음악 감상에서 좌뇌는 멜로디를, 우뇌는 화성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우세하다. 남성은 좌뇌 기능이 우세하고 여성은 우뇌 기능이 우세하다고도 한다. 피질 중 전두엽 그 중에서도 앞부분에 있는 전전두엽은 가장 발달한 심피질로서 인간다운 사고, 판단, 이성, 결정, 수행, 절제 등을 담당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하여 전전두엽 피질이 잘 발달하여 그래서 이마가 높다. 인간답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운동피질은 신체 각 부위의 운동을 조절한다. 후두엽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상 신호를 담당한다. 축두엽은 감정을 관장하는 곳이다. 축두엽 안쪽에 변연계 일부가 있어 감정적 기억을 담당한다. 두정엽은 감각피질, 연합, 연상피질이 있다. 감각피질은 신체에서 들어오는 감각 신호를 관장한다. 연합피질은 뇌로 들어온 감각들을 통합하고 해야 할 운동 신호를 조절하는 일을 한다. 예를 들어 눈으로 보고 촉감으로 공을 잡고 그리고 던진다. 특히 언어 기능,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은 전두엽, 두정엽, 그리고 축두엽이 가까이 근접해 있는 부분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뇌의 여러 부분들이 협동해야 하는 행동은 여러 가지를 기억하고 연합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연습을 통해 자동화한다. 그 연습이 훈육이고 교육이고 습관이다. 예를 들어 언어 배우기, 자전거 타기 같은 것은 배운 후에는 행동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행된다. 되뇌피질, 특히 전전두엽의 발달로 인간성이 나타났으며 인간 사회의 문화가 출현하였다. 당연히 성 관련 인간적 행동과 문화도 발달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어려서부터의 훈육과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네. 그 다음에 98페이지 손회. 손의 감각 입력과 운동 출력 등을 담당하는데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해 중요하다. 생명과 대부분의 정신 능력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근 손해가 감정 기능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신경세포, 뇌의 현미경적 구조는 신경세포들과 그 신경세포들 사이에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돌기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교세포, 그리고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등으로 구성된다. 돌기들은 축삭돌기와 수상돌기 두 가지인데
축삭돌기에는 세포당 하나로 다른 신경세포로 신경신호 전달을 보내는 수초로 감싸여 있는 일종의 전선 같은 구조이고, 수상돌기는 신경세포를 받아들이는 구조로서 짧고 한 세포에 여러 개가 있을 뿐 아니라 가지도 많으나 수초는 없다. 뇌의 구조들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축삭돌기들은 다발을 형성하는데 이는 뇌에서 백색을 띈다. 그래서 백질이라고 한다. 반면 신경세포들의 군집은 회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회백질이라고도 한다. 뇌 구조들 간의 관계, 인간의 성욕과 성행동은 넓게 대뇌 변형계와 대뇌 심피질의 신경학적 활동을 통해 표현된다.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기능은 뇌간에 있고 성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곳은 구피질, 즉 변연계이고 성욕을 조절하는 브레이크 기능, 이곳은 심피질이다. 전두엽은 여러 가지 판단, 사고작용, 외부 변화에 대한 적응, 창조 행위 등을 관장하며 특히 상부 구조로서 하부 구조인 구피질, 변형계의 본능적 및 감정적 활동을 통제한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동물적 행동을 통제하고 길들이는 것과 같다. 전두엽을 다치거나 술을 마셔 대뇌 피질의 통제 기능이 억제되면 동물과 같은 본능적 행동이 나온다. 가장 하부 구조인 뇌간과 상부 구조와의 관련성은 상부 구조가 깊이 다치거나 과음하면 뇌간의 생명유지 기능을 잃게 되어 사망의 위험이 커진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이처럼 뇌 구조는 위계를 이루고 있다. 인간의 성이 변형계의 기능이므로 이성적 논리보다 무의식적으로 먹기, 공격성, 소속감, 후각, 감정 등과 관련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간의 전두엽, 이성이 감정, 성, 변형계를 통제하는 기능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다. 네, 그래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감정을 관장하는 곳이 이제 변연계. 네. 네, 그런데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전두엽. 그래서 동물은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은 반면에 비해 아예 발달을 안 한 건 아니겠죠. 사람에 비해서 극히 발달을 안 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성행동에 있어서도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9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기능이 그렇죠. 이 순간적으로 이제 마비가 일어나서 이 동물적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술 마시면 개가 된다는 것이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네. 네. 여기 그렇네요. 과음하면은 뇌간의 생명유지 기능을 잃게 된다잖아요. 네. 그래서 사망에도 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술을 마시면은 위험 성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위험 성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네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절제력도 기를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우리가 그 뇌 같은 경우에도 각 요소마다 어느 특정 부분을 더 이제 훈련을 하고 하면은 더 발달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우리 단지 인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이와 같은 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뭐 성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절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여기 아마 뒤에도 나올 거예요. 뭐 청소년의 뇌 다루면 나오겠죠. 네. 청소년들은 이 청소년 시기에 뇌가 발달하면서 이 전두엽이 일시적으로 좀 마비가 오고 변연계에서 이성 처리를 하니까 아이들이 되게 감정적인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야 돼요. 아이들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게 사고를 치지 생각이 왜 깊지 못하지? 당연한 겁니다. 그 시기만큼은 그런 부분을 부모님이 또 이해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니까 뭐 다 그럴 수밖에 없지. 이건 또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아무리 그래도 지켜야 될 예절과 매너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있어서는 몸에 완전히 뵐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신명기에 보면은 이마와 오른손에 그 하나님 말씀의 띠를 띠고 계속해서 암송하고 알게끔 하는 게 이와 같이 무의식적으로도 보면은 아까 읽은 부분에 나오죠. 이 습관화 되면은 우리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게 어떻게 양육하는가? 완전 몸에 뵐 정도로 양육을 하는 거죠. 네, 그 이어서 다른 선생님이 또 읽으실래요? 청소년의 뇌 99페이지입니다. 네. 청소년의 뇌. 나이가 들면서 내가 커지기도 하고 성숙 능률화된다. 성숙은 축삭돌기의 수초화와 가지치기로 이루어진다. 수초화는 신경 신호가 빠르게 전달되기 위한 축삭돌기를 감싸는 피복이 생기는 것이다. 가지치기는 불필요한 축삭돌기와 수상돌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10대 중반의 소녀들의 뇌가 소년들보다 2년 정도 더 빨리 발달하여 행동, 공부, 사회성에서 남녀 차이를 보인다. 청소년의 뇌는 충분히 커져서 겉으로는 어른과 비슷하지만 세포 수준에서는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어른의 뇌가 아니다. 청소년기의 뇌는 아직 수초화가 진행 중이어서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미처 완성되어 있지 못하다. 청소년의 뇌 영상 소견에서 회백질은 충분하나 백질이 아직 작다. 즉, 신경 신호를 주고받는 기능이 아직 성인보다 비능률적이다. 청소년 시절 뇌 발달은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뇌의 다른 부위보다 전두엽에서 축삭돌기의 수초화가 가장 늦기 때문에 전두엽이 뇌의 다른 부위와의 신경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고 전두엽 내부 구조끼리도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다. 전두엽이 아직 성인 수준이 아닌 것이다. 청소년의 뇌 전체의 신경세포의 수는 이미 성인 수준이다. 그래서 회백질이 크다. 뇌세포가 많기 때문에 활발하고 부지런하다. 정보를 많이 빨리 배우고 잘 기억할 수 있다. 다중 작업이 가능하다. 신기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고 기꺼이 위험도 감수한다. 나쁜 것은 그렇게 곧잘 배운다. 성, 술, 담배, 성인 세계의 호기심을 가지고 시도하려고 한다. 이는 충동성으로 나타난다. 뇌의 미성숙은 주의를 분산시키고 주의력을 짧게 만들어 학습 기능을 방해한다. 그러나 백질이 아직 덜 발달하여 회백질의 능력이 아직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신경세포끼리의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기능이 방해받는다. 예를 들어 전두엽이 아직 비능률적이고 미숙하여 청소년들에게 판단 미숙과 의사결정 장애가 흔하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은 충동적으로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에 빠지는 수가 많다. 전두엽이 변형계를 통제하지 못해 감정적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최근 뇌 연구는 청소년기의 뇌가 자극적이고 사회 정서적인 상황에 대해 매우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네, 여기 청소년 부모님들 아주 참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이어서 100페이지. 네. 그리고 충동 통제가 여전히 미숙하다. 이러한 소견들은 아래 변형계에서 올라오는 욕구 체계와 상부에서 내려오는 통제 체계 간의 발달이 차이가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들의 감정에 변덕이 심하다. 명랑하다가 금방 뚱해진다. 스트레스를 잘 통제하지 못해 성인에서보다 더 빈번하게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미숙하지만 자극에 예민한 신경세포의 기능은 중독 경향이 있어 정상적 기능을 빼앗기 쉽다. 즉, 청소년 뇌의 보상 중추도 도파민에 더 잘 반응한다. 즉, 강하게 반응하여 쉽게 흥분한다. 그래서 감정적 흥분과 격정에 곧잘 휩싸인다. 예를 들면 인기 가수에 열광하고 사소한 상처로 절망에 빠진다. 보상체계도 도파민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즉, 탄력성이 부족하여 마약 같은 물질에 수일 동안 기억력이 장애될 수 있다. 마약에 노출되면 성인까지 지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쾌락 자극에 노출되면 쉽게 중독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청소년은 술, 담배, 마리화나 각성제, 마약 등의 중독이 잘 일어난다. 일단 맛을 들이면 나중에 중단하기 어렵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등에도 쉽게 빠진다.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매체, 인터넷, 페이스북, 모바일 폰 등은 뇌로 디지털이 침범하는 셈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뇌는 독특한 상태를 나타낸다. 취약성이 있으나 예외적인 잠정도 많다.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상당 부분 뇌 때문이다. 인간의 뇌가 수수께끼라면 청소년의 뇌가 마지막 수수께끼일 것이다. 청소년의 뇌는 막강한 성취의 잠재력이 있으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의 뇌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청소년들의 뇌의 특징으로 기회와 취약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뇌와 정신은 아직 미숙하여 행동 일탈을 자극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지만 한편 성장과 학습과 장래의 정신장애를 예방할 좋은 기회도 많다는 것이다. 제이슨 교수는 청소년을 준비되어 있으며 곧 분출된 상태로 비유하며 청소년의 뇌는 성인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뇌 발달이 최고조로 발달하게 되는 20대 중반까지를 청소년기로 보자는 견해가 있다. 미국 CDC는 24세까지 청소년으로 간주하고 각종 건강 통계를 내고 있다. 네. 그래서 청소년 학을 전공하고 배우면 이런 내용들은 다 배워요. 네. 그래서 청소년이 얼마나 아직 미성숙한가. 근데 또 동시에 청소년 인권 문제가 같이 들어가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또 안 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상한 거죠. 아직은 미성숙해요. 네, 왜냐하면 뇌가 그걸 얘기해주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뇌과학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보면 이제 충동적이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며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곧잘 분출을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인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밀당을 하면 좋아요. 밀당.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다루듯이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을 초등학생 다루듯이 다루면 안 돼요. 네. 아이들에게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중학생이 되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아이하고 이야기하고, 이전까지는 초등학교 때는 편했죠. 야, 이거 해!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면은 단순하게 아이가 들었다면은 어느 순간부터 왜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이놈의 새끼가 반항하기 시작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왜라는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해 주면 돼요. 그냥 하라면 해! 비논리적입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엄마나 아빠의 행동 보면 비논리적이거든. 어떤 부분은. 너 이거 이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했어?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아이는 벌써 비논리와 이 모순에 빠진 그 부모를 보면서 관계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전에 부모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그러면은 아이가 왜요? 뭐 싫어요라고 해도 논리적으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해왔어. 이거는 우리의 규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도 유익이야 라고 하고 하면 이제 아이가 그 사회성도 그 안에서 발달하게 되고 내가 이 규범 속에서 바르게 자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청소년 아이들에게 무조건 초등학생 하는 것처럼 막 명령식으로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이 반발심이 많이 커집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도 순종하는 거를 가르쳐야죠. 하지만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의 부모님은 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은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인데 자신들에게만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의 그런 날카롭고 예리한 그런 지적이나 이런 것도 맞아요. 네. 맞는 부분이 있다면은 미안하다고 하세요. 네.
그냥 뭐 엄마한테 되더라고 아빠의 권위를 침범하냐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들도 실수를 하면은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조차도 구원을 받아야 할 나약한 인간인 것을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본인도 이제 장성한 분량에 세워져 나가게끔 지금도 노력하고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얘기해 주지만 아이들에게 질서적인 측면도 얘기를 해줘야 그쵸. 되죠.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엄마와 아빠를 부르셨고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받은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너를 주님께로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고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이런 분들 보면은 아이들도 알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 얘기해주면 되죠. 예. 그런 분들도 다 완전하지가 않아. 하지만 엄마가 아빠가 교회에서 더 위에 있는 권위와 직분자들에게 순종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분자로서 부르셨고 우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조화롭게 그분들의 그런 뭐랄까요 지도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교회까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너는 아직 초등학생이고 초등학생은 뭐 이런 얘기까지 안 하겠죠. 뭐 이제 중학생이고 그때 중학생이 되면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아요. 그럼 부모님들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학습 교육 받고 세례 교육 받을 때 뭐 하십니까? 뭐 하셨어요? 세례 교육 받을 때 네, 학습 세례 다 받았죠? 큰애 같은 경우에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네. 몇 살이죠? 17? 네, 아니에요? 17. 왜 안 네. 받았어요?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요? 가지고 네. 네, 빨리. 근데 이제 유아 유아 세례 받았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입교 하잖아요. 헌화식. 네, 거기는 헌화라고 그래요? 네. 어디죠, 교단이? 제가 다니던 교회는 아닌데 네. 예전에 동생이 다녔던 데 잠깐 갔거든요. 네. 성결교였죠. 네. 어쨌든 그와 같은 이제 장로교는 입교식을 하고 그쪽 이제 성결은 이제 헌화식을 한다고요. 네. 어떤 모양이 됐건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네. 어쨌든 입교식이나 헌화식도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전에. 입교식 하기 전에도 교육을 하거든요. 네. 세례 교육이랑 네, 똑같이. 그러면 그때 그냥 사역자들에게 맡겨놓더라고요. 네. 아니 왜 그 좋은 거를 유아 세례를 받고 선서하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네.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잘 지도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교육들은 이제 누굽니까? 사역자들이 주로 맡아서 목사님이 그렇게 또 지시해서 하긴 하지만 그 좋은 교육을 집에서도 부모가 이 아이가 세례를 받기 전에 혹은 입교를 하기 전에 헌화를 하기 전에 가르쳐야죠. 네, 맞아요. 그 중요한 순간에 가르치고 아이가 세례를 받은 날 정말 놀라운 그 축복 속에서 그 가족들이 축하를 해주고 이것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신앙 고백한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르치는 부모님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거의 중요성을 진짜 모르는 중요성도 모르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모님들은 좀 새롭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잠깐만 어디까지 얘기하다 이 세례까지 왔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논리적인 그런 설득 과정을 거치면 좋겠고요. 저는 네네. 99페이지에 내 구조는 위계를 이루고 있다 이거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됐어요. 어디 있어요? 네, 99페이지 상단에요. 내 구조는 위계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내 구조 자체도 어떤 네. 질서 가운데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잠깐만 위에서 세 번째 줄. 네. 네. 근데 이거는 한번 뜻을 봐야 네네. 되겠네. 네. 근데 진짜 그동안 너무 그 중요하고 소중한 걸 모르고 이렇게 살 수가 있었었나. 가정도 그렇고. 근데 네. 저희 어른들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못 배웠잖아요. 네, 전혀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서. 네, 그러니까 음. 내 자녀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거를
정말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네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정말 우리 몸에 너무 새겨져 있다. 뇌도 유계 질서 가운데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참 네, 놀랍죠. 네. 네, 맞습니다. 계급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요즘 이제 교육할 때 아이들에 맞게 뭐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이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게 해요. Why? 왜?라는 질문. 네. 근데 집에서는 묻지 말고 해. 뭐 이렇게 해요. 무조건 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해 주세요. 너의 순종을 테스트해 보겠어. 그래서 하면서 비논리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예. 근데 부모가 논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막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하면서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네.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좋은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세워져 나가게끔 통치를 해요. 반면에 악한 왕들은 세상 왕의 모습을 하면서 군림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이죠. 네. 이게 바로 세상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도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기 때문에 끊고 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